토지 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하고 그 두 개 섞어서 시험 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누가 발행해요? 이렇게. 그런 걸 자꾸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뭘 받아? 승인.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발행할 때 승인받지 않고도 발행한다 이 얘기예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낼 때 LH나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이율은 발행 당시 예금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고 기명으로 발행한다.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식.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이전할 때 취득한 사람은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또 후다닥 들어갔죠. 또 후다닥.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소식껏 얘기하세요.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 양수 이런 게 자유롭게 돼야 안 돼요? 되죠. 내 땅이니까.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다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 거잖아. 기출문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선수금도 시행자가 미리 받을 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면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형지 면적 전체 면적 3분의 1. 원형지 개발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지나기 전에 못 팔아먹는 거 알죠? 근데 국가 지자체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걔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으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원형지에다가 학교를 짓겠다, 대학교 공장 짓겠다 그러면 워낙 싸니까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면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원래는 수의계약. 국가 지자체 공적 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땅 가격, 원형지 가격은 원형지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서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 공급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 제출해. 제출. 승인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입니다. 원형지 말고 경쟁입찰인데 3택지 1공장은 추첨하니까 그런 것들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추첨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성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로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의 단독 주택지, 3택지 1공장 추첨. 학교, 저때 말하는 학교는 대학이 아니고 초중 고등학교 기반시설로서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공청사용지 등에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한테 줄 때도 수익이에요. 허투루 보지 말고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새로 조성된 땅은 당연히 감정 가격으로, 평균당 가격으로 한다. 자, 학폐,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자,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만들 때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계획 만들었다. 누구한테 인가받고? 시군구, 지정권자가 아니고. 그냥 외우세요. 환지계획에 인가권자 나오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자꾸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라고 자꾸 시험 내니까. 환지계획 내용이니까 오늘 온 김에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여기서 재작년도가 기출문제 중에 환지계획 이것저것 내면서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그런 지문이 맞다라고 하는 걸 찾아서 답차.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요것만 잘 봐놓으면 환지 설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 할 때는 입체 환지용 구분 건물의 명세. 환지 예정지 명세란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예정지 지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지정 처분이기 때문에. 어째 지금 벌써 용장 초과예요? 2시간 지났는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RM 디자이어 틀어놓고 놀 때는 4시간을 놀아도 안 피곤하잖아요. 이 지문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욕한 지문이에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인가 신청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만 봐요.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없고 없고 이렇게 하면 딱 읽어요. 요 정도만. 다시 나오게 뭐 특별히 그런데 뒤에 거는 안 봐도 괜찮고. 자, 요거.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먼저다, 감정평가가 먼저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게 한다. 감정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심의가 거친다.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넘지 마라. 50%.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60% 넘을 수 있다. 토지 부담률 구하여 면보. 전체 면적이 분모, 보류지가 분자. 그리고 위아래 공통으로 시행자가 진다고 빼뿌리면 돼요.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단지 환지 방식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25m 이상의 간선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완전 처음이죠, 여러분.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된 지문이라 뭐 한번 통과. 환지 부지정할 때 핵심 포인트는 그 땅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는다는 거. 자, 시군구 인가라는 거. 자, 입체 환지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받아요, 신청을 받아요. 자,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일부하고 땅의 지분 준다.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면 60일. 며칠 연장할 수 있고 20일. 자, 여기서 입체 환지를 받을 때 종전에 가진 땅 건물의 가격이 입체 환지용 구분 건물의 100분의 70% 이하라면 입체 환지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랬죠.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70% 이하라도 배제시키면 안 된다. 채비지 보류지는 뭐 다 아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82번은 보지 마세요. 82번 보지 마시고. 자, 83번 보세요. 환지 계획을 만들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 만들어서 누구한테 인가받고? 시군구. 그런데 여기서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할 때도 똑같이 하는데, 다만 요 경면 변경. 환지로 지정된 땅이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걸로. 금전으로 돈을 받겠다. 이런 경우는 변경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정지는 임의적으로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예정지가 나오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옛날 땅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한 날부터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옛날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예정받은 땅에 가서 사용수익합니다. 사용수익을 미리 하게 하는 겁니다. 사용수익을 미리 하게 하는 것.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예정지의 사용수익 개시한 때 당의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또는 사용 따로 정한 사용수익 개시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예정받은 자의 사용수익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말이 너무 길다. 결론 이 얘기예요. 아까 그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환지 특정 땅을 예정지 지정 받으면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마라. 그럼 내가 예정받은 땅이 있다면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또한 내 옛날 땅을 누군가 예정받았을 때 사용수익 행위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들을 이렇게 말로 길게 해놓은 거예요.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비용에 충당하려고 사용 수익하거나 뭐도 할 수 있다? 처분도.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약을 하고 자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가라고? 시행자. 토지 소유자한테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손실보상하고 한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자 89번에 임대료, 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지나면 안 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60일 내에 임차권자가 임대인 찾아가서 월세 좀 깎아주세요. 임차인 월세 좀 높여주세요. 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내? 60일 내. 요거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나 해당 부분은 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한 날까지 자 일단 간단한 결론만 하놓으세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군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 시행자. 자 이제 환지처분 나오는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내 땅으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한단 말 나오면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이 끝날 때 3월 5일 날 환지처분 공고하면 요 날이 끝날 때 소멸. 내 것이 되는 것은 다음 날. 종전 토지의 전속을 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또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영향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는다. 요 지역권 있죠 이거 여러 번 나왔잖아요 사실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를 전속을 하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 환지계획으로 채비지 보류 지정하면 자,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은 익숙하셔야 돼요. 얘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문장을 입으로 익숙해 놓으셔야 돼요. 문장을 여러 번 읽어서 입으로. 채비지 미리 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마칠 때 소유권 취득한다 하고 문장 한번 읽어놓고 96번은 안 읽어도 괜찮고 97번에 청산금의 결정하고 확정 다른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오늘 환지 처분하면 오늘 결정하고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 결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소유자가 원하면. 자, 99번에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확정.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이때 조합인 시행자라면 환지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청산금 안 주면 강제 징수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징수 위탁.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지정권자 아니거든. 자, 이때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있지.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군수 등의 시행자면 강제 징수돼요. 조합원 안 됩니다. 징수 위탁. 100분의 4. 100분의 4.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 5년. 다음 날 이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 날이 뺏어낸 것은 정비법이니까. 너는 법적으로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이라고 했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환지 공고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 해석상으로 확정되는 게 다음 날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5년.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의 환지하고 재개발의 재건축의 분양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둘 다 시행자가 등기 촉탁 신청을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 후 며칠 내? 14일 내에 통지하고 등기 촉탁 신청. 발음이 안 나오네. 촉탁 신청. 재개발 재건축은 지체 없이. 그래, 딱 구분하고. 자, 시행자가 공사 끝내면 누구한테 준공검사?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준공검사 안 받지? 이런 거 쉬우니까. 자, 이 문장은 꼭 주의해야 돼. 108번.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뭘 받고?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 환지처분? 60일 내. 근데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며칠 내? 60일 내. 이건 아까 나온 것들은 계속 나왔고 똑같은 내용. 110번 한번 봐봐요. 감가보상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책에 냈는데 내가 살짝은 시즌 중에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우리 이 중개사 시험 역사에서 호랑이 담배 핀다는 것은 15회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15회 이전에는 호랑이 담배 필 때 역사이기 때문에 거의 기출문제 소개를 안 하는데 그때 13회 때인가 언젠가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한번 냈거든요. 이렇게 줄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감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감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 행정청이 시행자라는 말 나오죠. 그러면 비행정청이다. 조합이 했다. 그럼 토지 가치가 다운됐더라도 저것들이 감내할 일이란 얘기예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했거든. 행정청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에 토지가액 총액보다 어떻게 된 경우? 줄어든 경우는. 시행 전에는 토지가액 총액 평가상 1,000억인데 공사 끝나고 공공용지로 도로 부지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버리면 남은 땅의 평가액이 8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걸 뭘 준다고? 감가보상금을 준다고. 누가 시행자일 때? 행정청. 이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주는데 자, 저당권자한테는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그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라는 얘기는 그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담보자니까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감수됐을 때 보상금 주는 걸 뭐라 한다고? 감가보상금.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이. 사업시행정보다 토지가액 총액이 감소됐을 때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주는 게 바로 감가보상금. 그냥 빈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 이거 행안부 장관 승인. 그죠?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
그 다음에 요거 5년 내지 10년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상환기간. 이렇게까지 했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자, 소멸시 원금, 이자. 그치? 공법이니까 이자니까. 매 필증 몇 년간 보관? 5년. 여기까지가 개발법. 자, 정비법 들어가는데 정비법 진짜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요? 그런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토지 등 소유자, LH 등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자, 드디어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 나오죠? 아, 이거 노란 불필도 아까운데. 없어 보이네. 저 정비 기본계획 저놈은 정비계획보다 훨씬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짜고 항상 머릿속엔 진짜로 정비법하고 개발법은 전체 흐름을 쭉 잡아놓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비 계획을 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비 구역, 그렇지. 정비 구역. 그러니까 이제 정비 구역 등의 해제, 3, 2, 3, 2, 3, 5,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하면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 모든 시험은 요까지가 머릿속에 들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일단 정비 기본 계획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몇 년 단위로 짜고, 그리고 몇 년마다 손보고, 이거 주민공단 며칠 이상? 14.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짜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해서 인구 얼마 이상? 50만. 그 다음에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짠다고 그랬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야들은 누구한테 가서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자, 그러면 자,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짜고 몇 년마다 손보고 깔끔하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받고 14일 이상 주민공단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냈는데 하지 마세요. 정비기본계획을 짜가지고 일반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경미한 이런 절차는 절차 생략 사유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 논리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건 좋은 거죠. 도로가 더 넓어지니까. 면적을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계획기간을 자 요거 보세요. 뭐 할 때? 단축하거나 예정구역 면적 20% 미만에서 변경한다. 이 중에 하나 지문 내고 이런 사유를 넣어놓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낸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런 거 짤 때 주민공단,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서 마지막으로 심의 거쳐서 수립하고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일반적인 절차로 다 거쳐야 되잖아. 그럼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예외를 두는데 굳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 예정구역 면적 20% 범위면서 뭘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런 걸 거쳐야 한다. 나오면 틀렸겠지. 그죠? 그래서 다 안 외워도 문제 요령을 좀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면적 10% 범위에서 축소한다. 계획기간 단축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주민공단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 지문 나오는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유는 둬도 거치는 것은 다 거쳐야 되니까. 따로 낱개로 뽑아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성의상학적인 얘기인가 어쩐가. 아, 듣죠? 진짜, 예. 여러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걸 넣어놨지. 절차 거치는 걸 일일이 둘 필요 없잖아요. 왜 다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문 나오면 의심해서 정답 찍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넣은 이유는
지금 와서 안 외웠는데 외우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버스에서 외우셨다 이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5월 달에 샀는데 깨끗해요. 지금도. 새 거란 얘기지. 줄 한 줄도 없어.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걸 보면 얘 내용을 물을 때는 얘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침착하게 한번 보란 말이에요. 아, 얘가 왜 여기서 나오지? 아니, 기본계획을 10년짜리 짜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해야 되고 구역 지정해야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 만들어야 시행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철거 들어가는데 왜 10년 단위로 짜는 여기에다가 저 뒤에 내용이 나오지? 라고 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명칭, 면적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야 돼. 예정구역이야. 정비구역은 여기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에.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이런 것들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죠? 좋은 얘기잖아요. 요것은 이거지. 정비계획 짜는 놈 있죠? 요거 한번 볼까 다시. 자, 정비계획 쪽에는 객관식을 진짜 두루두루 섞어서 하나 언급했지. 독자적으로 못 냈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이게 몽다리 분필을 애껴 쓰려고 보던 게 없어 보이네. 아, 진짜. 정비계획 결정해서 야들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시장 군수까지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광역시의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렇지.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 군수가 있잖아요. 야들은 구역 지정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걔들은 뭐라고 한다고? 구청장 등은. 자, 그야말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고 됐다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지만 얘들은 누구 신청으로? 구청장. 얼마나 복잡하냐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구역 지정은 야들이 하지만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짠다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 권한은 구청장 권한이에요. 구역 지정은 서울시장 권한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이런 거 법을 알고 이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나 비판 안 하면 돼요. 그래. 우리 부잣집 맏며느리가 됐어. 하는 순간 나도 구별 안 하기로 결정. 됐어. 못해도 돼. 자, 그러면 구청장 등은 뭘 짜서?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위반이란 말은 얘들이지. 그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단 며칠 이상? 자, 요거 30일. 그죠? 정비기본계획은 14일. 그러니까 정비법상 날짜는 오늘 확실히 알고 갑니다. 여기에 정비계획 내용이지.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이라는 얘기 들어간다니까. 그죠? 아까는 예정구역이었지. 그 다음에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 주용들 멀쩡히 55%, 250% 높이 이게 들어가요. 이런 건 좋은 거고 세입자의 주거 대책. 주거 안정이 아니고 주거 대책.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하고 구역 지정 신청하고. 자, 그 다음 정비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 경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연접한 구역을 하나로 정비구역을 통합해서 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X.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안에서는 지역조합은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20번, 19번은 괜찮으니까. 자, 21번 보세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고 돼 있죠. 뭔? 무슨 사업할 때?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안전단 실시하는 거예요. 누가? 입안권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재건축. 요거는 이제 정비계획 입안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가지고 안전단 실시를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다. 10분의 1. 안전단 요청이 있으면 30일 내에 실시를 결정하여 통보해주고. 자, 24번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라고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상가 건물도 있잖아요. 다음에 단지의 경우는 안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 요거. 모의고사 나온 거 해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가지고 신속해야 되겠다.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했을 때? 입안권자가 인정한단 말 나와야 돼요. 그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고. 자, 26번 보세요. 자, 이게 29회 때 나온 정답이라고 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란 말 속에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구청장 등인 거 알죠? 이때 세종시, 제주도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결과보고서 안 들어가 되니까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면 누구 찾아가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해 주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한테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고 결과보고서가 세종시, 제주도는 제외하니까 빼고 일반 시장 우수는 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결정 내용하고 결과보고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요. 이게 또 해제. 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했다.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하거나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립니다. 예정지 푼다 몇 년? 3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정상으로 조합 설립해서 한다. 그럼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겠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2년 풀어버려요.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졌다. 또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 그러면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합니다. 그 다음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몇 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야들은 구역 지정하고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지금 알딸딸하면 이거 통째로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인데 그러면 지금 낱개로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요것은 한번 31번 볼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해제 사유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해서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분의 30 이상 도장 받아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33번 보세요. 요거는 임의적 해제 사유니까 한 반대인데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얼마 이상이 30 이상의 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상만 도장 받으면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2년 연장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풀어주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마무시하다. 암기할게 진짜. 저 34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표시하세요. 표시하세요. 어차피 다시 볼란가 몰라도 다시 봐야 되겠지. 그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방치하지 말고 그 동네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방치하지 말고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암기가 아니라 한번 툭툭 읽어보면 됩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추진인의 승인,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부의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자, 읽으셔야 돼요. 잠깐만. 정비구역의 해제 지금 나오죠, 지금. 얘들은 공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예 하기 전부터 풀려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 공사 다 끝나가지고도 정비구역 해제되죠. 중공검사 또는 중공인가고시의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구역 해제된 다음에 그때 해제될 때는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구역 지정을 했는데 아까 3, 2, 3, 2, 3 뭐 아무 짓 안 했잖아요. 그럼 풀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풀릴 때는 조합 저런 거 만들었다 하더라도 의미 없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거 저 원래가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받으라고 그러지만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예정지만 지정해도 한 3년 정도 두 가지 미리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원수구, 청장은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예정구역이나 정비계 수립한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 이내? 3년.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 건물 짓는 거 두 가지를 몇 년 정도? 3년 미리 규제할 수도 있다. 저 정비구역 안에 물건을 몇 월 이상 사놓을 때가 받고 1월. 3주간인가 14일인가 해서 틀리게 나왔잖아요. 1월 이상에 사놓을 때가 받습니다. 자, 정비구역 안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지? 경작지 아니라면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사업 시행 방법은 지금 한다는 것은 같이 죽자는 거지. (50분으로) 가세요. 그 정비사업 3가지의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믿어도 되죠? 오피스텔은 무슨 방법? 재건축. 그 용도지역 어디? 준상위, 준주거, 상업. 전체 연면적 100분의 30. 이 3개 사업 중에 환지 줄 수 없는 방법. 재건축. 주거 환경은 4가지 알지요? 혼용.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둘 차이가 한부원, 신탁업자랑 같이 할 수 있냐? 없냐? 오케이. 진짜 이런 내용들을 다다음 주에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11월 달에 8일부터 개강하는데 어떡하죠 우리? 걱정되네 진짜. 우리 처음 왔는데 민법선인데 어저께 밥을 한 무슨 그 대리, 박대리, 김대리도 모르는 사람들 올 텐데 복대리, 법복대리, 무건대리 이거 설명하려면 답답하다고. 물건이 뭔 건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여러분도 처음에 그랬지요? 근데 지금은 자격증 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2달 제일 힘들어 2달. 그런 학생들이 2달째 있잖아요. 좀만 어렵잖아요. 환불하려고 그래요. 환불이라는 단어는 저는 제일 안 좋아하잖아. 다른 선생님들은 관계없는데 나는 세상에 환불을 지우고 싶어요. 환불할까봐 막 2달 동안 나는 막 어찌 비위 맞추는지 알죠 여러분? 괜찮다 하면서 아우 진짜 환불이 웬일입니까 진짜. 6개월만 지나면 환불해도 괜찮아요. 6개월 지나면 환불 받을 돈이 환불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죠? 책값 내야 돼요. 그죠? 6개월 지나면 오히려 돈을 내고 환불 받아야 돼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죠. 왜? 처음에 1년치 할 때는 책값하고 다 포함해 주잖아요. 다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환불할 때는 정상계약하고 금액으로 환불해 주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책값을 도로 토해내야 돼요.
6개월만 잘 다독다독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선생님들이 또 깽판 쳐버리거든요. 막 어려운 거 설명해버리고 막 이랬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견뎌왔다.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야, 이거는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재개발 쪽에 예외 신경 쓰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잖아요. 근데 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있잖아. 8가지 사유. 8가지 사유거든요. 그거거든, 지금 이게. 아, 요건 아니고. 요거 50번 하고, 이거는 시험 나오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 50번만 오늘 해놓으세요, 50번만. 자,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이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 하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LH 등 보고 사업 시행하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이게 바로 이제 천재지변이 1번이고 야가 2번이거든요. 그리고 야 3번이 이제 야가 나오면 큰일 나는 게 해제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51번, 52번은 여러분들이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표시해서 다시 한번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좀.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할 때, 자, 조합원 언제 선정한다? 이거 떠들으세요. 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받고 총회 소집해서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 등을 선정. 100인 이하면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그럼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지. 자,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회 뭐 조합 설립 인가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조합은 정관, 소유자는 규약, 자치단체는 시행 규정. 야, 많이 좋아졌어. 자, 57번. 우리가 이 동네 한꺼번에 갑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 만들죠. 조합 만들 때 추진? 그렇지. 위원회를 이렇게 오늘 훑고 갈 때 하고 아닐 때 완전 차이 날 겁니다. 시험장 가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자, 뭘 만들고?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이것도 인가.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자,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올라가면 인가 전에 며칠 이상 주민공란. 외우세요. 그리고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명 이상이 자, 운영 규정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과반수 동의였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과반수. 그리고 시장운수 등 찾아가서 뭘 받고 자, 제가 여기저기 특강을 댕겨보면 학원별 학생들의 레벨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가서 해보라고 그러면.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말을 몰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를 구별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다 댕겨봐도.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용어가 구사가 안 돼. 그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입으로 떠들으셔야 되거든. 그럴 때 확실히 답이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승인받는 거지.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장운수 등에게 뭘 받아? 승인. 그리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얘가 조합 설립? 인가. 시장운수 등에게. 그럴 때 추진위원회는 과반수만 동의받으면 승인해 주는데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어디 가서 이놈? 재개발은 괄호 2개 아니야. 1, 2, 3, 4.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그리고 단지가 아니고 여기 정비구역이 포함되면 재건축할 때 4개 해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끝. 그리고 그 다른 거하고 지문을 2개 만들어서 박스 처리해서 빈칸 만든다 해도 이 셋 중에 하나는 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1301호 아줌마 임원된 거 잘라버리고 싶다. 10분의 1. 그죠? 총회 소집에서 과반, 조합원,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잘라버릴 수 있다. 총회 소집할 때는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통제하라. 그러겠죠? 그런 게 나온 것들이거든. 저런 건 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놈, 감사는 두지만 이사는 없다는. 이게 이거요. 재개발. 이렇게 딱. 재건축. 단지가 아닌 지역. 진짜 이쪽으로 틀리면 학원 앞으로 들리지 마세요. 뒤로 돌아다니세요. 뒤로 갔는데 내가 뒤로 보다가 또 얼굴 마주치고 이렇게 눈 나빠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 아니에요. 63번. 왜 기출문제 중에 A, B, C 세 놈이 하나 가지고 있고 D가 땅 가지고 E가 지상권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놈. 각각이 아닙니다.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아, 65번까지는 하지 마세요. 65번은 너무 하이레벨이니까 표시하세요. 자, 여기에서 66번. 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당 주택을 사고 팔면 조합원 지위 승계받는 거 맞죠?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세요. 5일 남았는데 지금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왜? 5일 남겨놓고 왜 안 된다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원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아니야? 1301호 아파트 주인이잖아. 그러면 그 1301호 팔고 살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못하는데? 그죠?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묶였을 때만 문제라니까. 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자,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그렇지.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 매매 증여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없다. 어디 가서 상속이나 이혼하면서 양도양수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저런 거는 언제부터인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관계 없어요. 자, 서울시 25개 구는 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리고 부천은 아니거든요. 부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언제든지, 자, 부천 시민 여러분, 언제든지 사고 팔고 됩니다. 우리 부천 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 시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부천이 살기 더 좋은 동네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다.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싶다. 언제까지만 사면 돼?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기 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면 돼요. 그렇다고 아버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혼할 수도 없잖아. 하고는 싶은데 그러죠? 이혼하고 싶은데 바람을 재물 들다 하도 피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생활력이 없어서 못 이혼한 사람 많잖아. 반드시 따야 돼요. 이번에. 따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무서워서 딴짓 못합니다. 남자들이 딴짓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마누라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마누라 무섭죠? 딴짓 못한다니까? 우리 마누라 무섭다니까? 진짜 덩치가 엄청 커요. 만약 죽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도 못 깨겨요. 한번 걸리면 죽거든요. 성격 광분하면 식탁, 6인용 식탁 던져버린 사람. 던져. 그러니까, 맞아 죽기 싫으면 시간 딱딱 지켜야 돼. 그러니까, 돈 벌고 이렇게 세게 나가면 딴짓 못합니다.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요거 다시 들어보세요. 이사수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수는 5명. 이번에 임기는 몇 년? 3년 이내 연임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이게 다 아는 거고. 자, 요거 임원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설정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빈칸용으로 나와, 빈칸.
3년 연임.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 인가받을 때 계속 거주. 자, 임원이 되려면 거주하고 있고 3년 거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 몇 년 이상? 소유는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 안 된 놈은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다른 게 이놈이야. 하나 더 추가된 거. 자, 요거. 아까 1301호 아줌마 잘라버리는 것은 10분의 1이잖아요. 임원의 해임. 자, 정상적으로 할 때는 총회는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은 얼마? 5분의, 요거 빈칸용으로. 자, 5분의 1 이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 소집하면 돼요. 자, 보통 총회 소집은 하려면 5분의 1. 임원을 날려버리고 싶으면 10분의 1. 자, 7일째까지 목적 등을 통지해 줍니다. 여러분 76번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변경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됩니다. 이런 건 참고로 한번 줄쳐서 읽어놓고. 요것도 되게 하이레벨 나올 때 총회 의결할 때 조합원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을 직접 하고 나머지 그러면 위임장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창립총회,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거 엄청난 거거든. 얘들은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제일 중요한 게 사업시행계획서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받은 관리처분계획 100분의 20.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요까지만 읽으세요. 자, 요거 79번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하고 시장운수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자, 경미한 나오죠 이제. 아까 면감소 비정감이 있었죠. 그럼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경미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사업비 10% 보면서 뭐 하거나 변경. 관리처분 인가 따라 변경할 때 또는 대지면적 10% 보면서 변경. 둘 다 변경이지. 10% 10%. 그 정도 변경은 인가 안 받고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상 열람시키고 14일. 며칠 내 인가협 통보 60일. 자,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할 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미리 예측해 할 수 있다. 20% 예측해라. 무슨 사업? 재개발.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 재개발.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지정개발자라고 있어요. 천재지변 등에서 조합이 못한 사가 있으면 신탁회사 등을 보고 네가 하라고 정해주는 경우 있거든. 그럴 때 자들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20% 예측합니다. 그러면 저 재개발하고 100분의 20만 알면 돼요. 재건축으로 바꾸거나 100분의 30으로 바꾸니까. 200m는 알 것이고.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죠. 이 사람들 등기하고 할 때 국민주택채권 사고 안 사고? 그렇지. 면제. 저 임대주택 이런 거 하는 것은 주거환경 재개발 두 놈인 거 알죠? 재건축 아니에요? 임시상가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이제. 상가 재개발이니까. 요거 낯서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안팎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시상가는 재건축은 아니지. 재개발이어야 되지.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으니까. 상가 재개발. 자, 이제 드디어 나왔네. 얻었다. 찬물 한 잔 묻고 마지막 수업인지 될지는 몰라도 갑니다. 3시까지 해도 되잖아요.